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저녁 9시 10분쯤 순천시 가곡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40분 만에 완전 진화됐지만 불을 피해 탈출하려던 주민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주민 20여 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순천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교에 관련 국제학교 시설이 전남 동북권에도 2곳이 있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순천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1명이 관련 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가족의 자가용으로 순천으로 내려오면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동선은 없으며 접촉 가족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바로 선별해서 검사 받고 자택으로 이동하셔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에 확진 나온 거라 순천에 다른 접촉 지점은 없습니다. 광주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 국제학교의 경우 여수에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 35명과 교사 7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순천의 국제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제학교 간 직접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 통학형입니다.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오늘 연락해서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인터컵 선교회 관련 사무소를 이달 말까지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컵에 이어 대전 선교회발 확산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상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주차장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며 진료실과 검체 채취실, 엑스레이 검사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일반 진료자와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야 할 동물병원에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 유기견을 고통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는가 하면 시 관할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강아지가 다른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국의 반려동물 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동물병원. 전직 직원인 A씨는 최근 병원 원장이 불법 의료기구와 약물을 사용하는가 하면 유기견을 고통사시키고 수천만 원의 안락사 보조금도 횡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 18일부터 이렇게 문을 닫고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순천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집에서 나간 길 잃은 유기견이 지자체 보호소로 인계됐는데 우리한 유기견들에게 공격을 당해 처참한 사체로 변한 겁니다. 백골이에요. 완전히 살점이 하나도 없고 머리만 덩그러니 딱 검정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형태를 아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보호소는 인계받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주인을 찾는 공고문을 올렸고 사고의 원인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사하고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성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자연사입니까?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그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을 둘러싼 끔찍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동물병원과의 유착 의혹이나 당국의 관리 공백이 공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고심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얼마 전 컨베이어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금호 T&L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22일까지 금호 T&L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컨베이어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117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의 안전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일으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의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GS칼텍스 공장 증설 현장 노동자 2천여 명이 총 10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하청 건설업체들이 터무니 낮은 금액으로 일감을 따낸 뒤 추가 공사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매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볼모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GS칼텍스 측은 가격으로만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며 우선 임금 체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전남도당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며 도민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놓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김승남 의원의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허용 법안을 임차농 축출법, 식량주권 포기법, 농촌공동체 파괴법으로 규정한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농지 소유 실태를 모른 채 농가 소득이 높아진다는 태양광 업계의 말에 속은 것이라며 김승남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던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 정치권 내에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가 큰 기대를 걸었던 개발 방향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개발을 맡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 해수부의 용역 결과가 발표된 건 지난달 중순. 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지역 정치권은 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항만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정부의 선투자금까지 떠안으며 박람회장 개발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국가사업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게 우리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이 있죠. 그리고 그 세풍산단을 광양항 배후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돈이 둘 하면 거의 1조 가까이가 들어요.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입니다. 광양 지역 정치권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항만공사의 공공개발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정치적, 지역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개발을 맡아야 한다며 다음 달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의 항만공사들은 수조 원대 예산과 자체 비용으로 구항들을 개발해서 관광 부지라든지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이트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때가 되었다. 항만공사 공공개발 방식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생각차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는 어렵게 찾은 박람회장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이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서동용 두 국회의원은 우선 다음 달 초 회동을 갖고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부인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뒤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57억 원어치인 414톤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남의 농산어촌 학교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학하겠다는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양시도 교육청이 도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가족이 함께 오겠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공원국 씨 부부와 자녀들이 강진 옴천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공 씨 부부는 옴천초등학교로 둘째 아들을 유학 보내기로 하고 현장을 찾은 겁니다. 방학에 들어간 학교를 살펴보고 유학센터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교장 선생님과 상담 시간도 갖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보고요. 위치 확인하고. 공 씨 부부가 둘째 아들을 이곳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자연을 벗삼아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시골에서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좀 더 여유롭게 친구들하고 좀 많이 놀 수 있도록, 또 서울에서 너무 빽빽하니까.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이처럼 참여를 신청한 학생들은 전남 24개 초중학교에 모두 1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보다는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사례가 68%에 이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여러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가족 체류형으로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해서 사는 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유학 경비 절반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도 가족들이 함께 체류할 경우 주택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전남 지역 초중학교에 전학 오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경로당 회원 1동 31만 원, 순천시 덕연동 51동 주민 30만 8천 원, 해룡면 중흥 5차 501, 502, 503, 511동 주민 30만 1천 원, 부영 7차 아파트 주민, 여수 5천 여자경로당 회원 1동 각각 30만 원, 순천시 덕연동 80동 주민 27만 원, 도사동 통천마을 주민, 고흥군 도양읍 수동마을 주민 각각 25만 원, 여수 엑스포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1만 원, 여수시 둔덕동 1통 주민 20만 원, 여수시 주삼동 7통 해지마을 주민, 화양면 감도마을 주민, 창무마을 주민, 돌산읍 작금마을 주민 각각 20만 원, 개동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도사동 신산마을 주민, 돌산읍 덕곡마을, 도실마을, 성두마을, 송도마을 주민 각각 10만 원, 여수시 둔덕동 여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라면 복산 1, 2 주민, 쌍봉동 20통장 이주영 외 주민, 3통장 정혜경 외 주민, 주삼동 4통 봉강마을 주민 각각 10만 원, 여수시 월호동 1통 주민, 내동 경로당 회원 1동, 한려동 수정번영회 이중근 회장, 수정번영회 회원 1동 각각 10만 원, 순천시 덕연동 48통 주민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자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선결제를 한 뒤 재방문을 약속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전남도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금융권 등을 비롯해 도민들에게도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구례군 용방면의 한 야산에서 동료가 쏜 엽총 탄환에 맞아 63살 고모 씨가 팔꿈치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엽사 회원인 이들은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사냥에 나섰으며
경찰은 고 씨가 멧돼지를 관통한 탄환에 맞아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입원민들이 경작지 안에 야생동물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와 방조망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보상과 포획틀 임대 사업도 함께 실시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적발할 경우 고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